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군인들이 해안에 서 있다고 해서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능력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위기이지만 만약 사태가 격화되어 석유와 가스 자산 및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영구적이거나 매우 장기적인 위기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란은 트럼프를 목덜미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 유일무이한 모란디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테헤란에서 전쟁 소식 생방송을 위해 다시 모란디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교수님, 지난 한 달 동안 이란에서 전례 없는 대응을 본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13개 기지가 모두 공격을 받아 전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군대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과 우리 국경 근처에 있는 기지들은 분명히 매우 취약하고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페르시아만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모함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공격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권과 시오니스트 로비의 지시에 따라 자행되고 있는 공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자행되고 있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특히 이 나라들은 미국 기지를 유치해왔습니다. 오만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들의 기지들은 이란인들을 상대로 매우 공개적으로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그들의 영공이 이란 폭격에 사용됐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기지 외부에서도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란 시민 살해에 완전히 공모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또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말 그대로 천연자원, 석유와 가스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광범위한 농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산업 기반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의존적이고 또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는 인구가 35만에서 40만 명에 불과해서 그런 무기를 사용할 인력조차 없습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잘못 계산한 거죠. 이스라엘 정권은 잘못 계산했지만 언제나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엉망인데 이스라엘 정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도인들이나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 유럽인들, 라틴 아메리카인들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 계산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음모에 영토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지금 큰 타격을 받아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고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트럼프가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군이 예측했다고 말합니다. 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이 말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만약 공격이 일어나고 이 정권들이 이란을 상대로 이용된다면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의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지상공격을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말이고 시장이 닫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는데 시비를 더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서방이나 언론,
엘리트들 중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장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란이 강하게 반격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가 이란을 속이고 오늘 밤 지상방어전을 펼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저는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정권과 2번 협상했다는 사실, 그리고 2번 모두 우리가 협상하는 동안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그 나라를 상대로 번개전 공격을 감행했고 2번이나 이란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협상을 이용해 이란이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11연장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요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흥미로운 점은 원래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 이란, 너희에게 이틀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5일로 연장했습니다. 다시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번엔 10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과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던 지난 2번 모두 공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르그 섬에 가고 싶습니다. 제82 공수사단 낙하산 부대가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지상 침공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병참상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병력은 어디에 배치될까요? 미국이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을까요? 진입 지점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이 실제로 침공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불가능한 임무인가요? 글쎄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란인들은 걱정하지 않는 듯해요. 사실 그들은 지상 침공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와 트럼프 정권에 타격을 주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정치권이 다시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8, 9개월 전에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란이 우위를 지디케했습니다. 그들이 휴전을 요청했죠. 결국 이란은 적대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병력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력을 다해 공격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다시는 아무도 이 나라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생기고 전쟁이 끔찍하더라도 이란인들은 지상정을 선호하고 트럼프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아랍 정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들이 이 전쟁의 일부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미국이 다시 한번 기만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어쩌면 보도되지 않은 병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저는 정보도 없고 군과의 연줄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카르크 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에서 나온다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은 모든 석유가 유조선에 실리는 직결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론은 만약 미국이 해병대를 그곳에 투입해서 그 섬을 점령한다면 사실상 이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고 미국이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은 이란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르크 섬은 자체적으로는 석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석유가 유조선으로 운송되는 곳입니다. 미국이 그 섬을 점령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좋아요. 그들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들은 지금도 페르시아만 밖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 가격만 더 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섬을 점령한다면 분명히 사태가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페르시아만 반대편에 있는 석유와 가스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기를 훨씬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 부분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태가 격화되어 석유와 가스 자산 및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영구적인 위기
또는 매우 장기적인 위기가 됩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대공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신, 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미 등 모든 곳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크 아일랜드를 점령하는 것은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섬이 모두 잘 보호받고 있다고 꽤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어느 섬을 공격해도 미국에 큰 어려움만 줄 뿐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여러 섬을 점령해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안에 서 있는 이란 군인들에 의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능력은 페르시아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만 전체와 오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든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유조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시설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섬을 점령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트럼프 정권이 병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저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트럼프는 도박꾼이고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분명히 트럼프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이 이 갈등에서 이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란을 산산조각 냈고 이란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불안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지상 침공도 한 가지 선택지일 텐데요. 이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지상 침공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이란이 페르시아만 반대편 인프라를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모여 석유화학 제품, 비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습을 감행하고 어쩌면 이란에 대해 몇 차례 매우 강력한 공습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공세를 강화하고 만약 더 많은 탄약을 들여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와 가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폭격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트럼프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멘에서 했던 것처럼 승리를 선언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멘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는 이란 문제에서 물러날 수 있지만 이란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존재하는 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아랍 가문 독재국들이 이란 공격 전초기지로 쓰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트럼프의 굴욕과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상 침공이 시작되고 미국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건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없는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이미 많은 재선 캠페인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대한 일종의 전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큰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란과 미국이 또 다른 휴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이란 정부가 현재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휴전 협상이 오히려
더 많은 군사 행동으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이란인들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미국인들과 만나 휴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는 JCPOA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합의를 정기적으로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 합의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9개월 전에 2번의 협상을 가졌고 그것은 이란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지금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만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란인들에게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과거에는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 물론 터키, 러시아, 그리고 스위스 대사관 등 여러 곳을 통해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가 유가를 낮추고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이 일을 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이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적대 행위를 끝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재정비하고 재무장하며 6개월이나 1년 후에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체제와 언론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대체로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트럼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란 국민들을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번 공격 첫날에 우리가 본 초등학교에서의 아이들 학살을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현장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이 다시는 공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그들의 영공, 영토, 그리고 물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폭력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정확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청중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갈등이 어떻게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일반 소비자들조차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어제 무연 휘발유가 갤런당 5달러 9센트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1달러 40센트 정도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 갈등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휘발유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카르그 섬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거나 해협이 한 달 더 닫혀 있다면 이게 정말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은 시장 조작도 언급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란과 대화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갈등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1-2% 오르고 유가는 즉시 10% 하락합니다. 분명히 시장 조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의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요구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기적적으로 오늘 열린다고 해도, 그리고 양측이 가령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위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제 말은 지금이라도 해협을 연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오래 닫혀 있을수록, 혹은 더 심각한 것은 페르시아만의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가져갈 석유와 가스, 그리고 유조선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래는 정말로 트럼프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란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았고 침략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 켄트가 사직서와 이후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저와 당신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도 모두가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시오니스트 로비와 이스라엘 정권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아파르테이트 정권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석유 산업을 소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벌겠지만 그것은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 있는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미국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무장군과 국가, 헌법, 그리고 지도자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뿐 아니라 많은 날 낮에도 전국 곳곳의 집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미사일 공격 아래에서, 그리고 엄습 속에서 저는 테헤란 집회에서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회에 미사일을 쏴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한마음으로 계속 구호를 외쳤고 저에겐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유일한 최선의 해결책은 톰이 지금 당장 떠나서 이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주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동료 정치인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봅니다.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당신의 예측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을 언급하셨네요. 테헤란 현재 분위기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테헤란은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잖아요. 그곳의 일상생활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낮 동안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전쟁과 이란에 대한 공격은 라마단 기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미국이 한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8명의 어린 여자아이들과 20여 명의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학교와 대학을 폐쇄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테헤란에 머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도시를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교통도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6일 전에는 이란의 새해였습니다. 봄의 첫날, 노루즈는 이란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6일, 7일 동안 테헤란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지만 교통이 한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 밖에 있지만 지금은 휴일이고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반쯤 비어 있을 텐데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시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가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약 일주일 후,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8일 후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걱정돼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융단 폭격하고 있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거든요. 실제로 한 여성이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후에 2차례 연속 공격이 있었고 그녀가 촬영하던 중에 사망한 장면의 영상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런 융단 폭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매우 안전한 도시입니다. 서구 도시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도 밤 11시, 12시에 테헤란 거의 어디든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 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나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런던이나 뉴욕, 파리 같은 곳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새벽 2시, 1시, 자정에도 밖에 나가요.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검문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음식, 물, 물류 같은 일상적인 필요에 관한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에 접근하지 못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가득해요. 주유소들도요. 이란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1센트 정도예요. 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휘발유는 정말 싸고 지금은 휘발유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상황은 정상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발전소 같은 곳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테헤란에 온다면 그리고 동네를 폭격하는 항공기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평범한 도시에 있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테헤란입니다. 사람들은 테헤란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특히 지금은 새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사실 꽤 붐빕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민간인 표적을 포함해 심하게 폭격해온 도시들 중 일부가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들은 붐비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평소보다 더 붐비며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란의 다른 도시들을 볼 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다른 도시들에서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 모든 지역의 도시들을 보고 있는 건가요? 모든 도시가 공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로 몇몇 도시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란에서 아직 비교적 공격받지 않은 도시들도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전국적인 공격인가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때문에 미국과 그 이스라엘 동맹국들, 이스라엘 정권 동맹국들은 그들의 비행기를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행기가 이란으로 갈 때 모두 공중급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다시 공중급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비행기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장거리 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단순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습의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이란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의 동쪽은 대부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 북동쪽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파괴된 건 아니지만 인프라가 파괴된 거죠. 그들은 마을에 폭격을 했습니다. 방금도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동부와 북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저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의 4배 크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급유가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지라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네요. 항상 선생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란 지도부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는 전쟁 초기에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지도부와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중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는 우리가 듣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전 미국 대사와 토론을 했는데 그분은 이란에는 지금 지도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새 정부와 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어 흥분합니다. 언젠가 이란인들이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 대사에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지금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란 정부와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많은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반대하던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 19세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서구의 내러티브와 선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폭력적인 폭동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학교가 폭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폭격당하는 것을 봅니다. 병원이 폭격당하는 것도 봅니다. 주거지역이 폭격당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이슬람 공화국이 높은 대중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와 같은 신뢰할 만한 서방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조차도 항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중적 정당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이란에는 헌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선출된 기구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선출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직접 선출됩니다. 의회 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모두 직접 선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그 일주일 동안 헌법에 따라 3명의 지도부가 있습니다. 대통령, 소위원회 대표, 그리고 사법부 수장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고 지도자가 암살되어 순교한 이후에도 나라가 이렇게 잘 유지되었고 군대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간격했고 혼란이 없었습니다.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 줄을 서거나 대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중적인 정당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첫 주 동안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나라를 지탱한 것은 누구보다도 이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문제는 서방의 선전, 서방의 서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선전을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의 상당수는 제가 앱스타인 계급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내며 이들은 언론을 소유하고 통제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결국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그들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이란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상상 속 이란을 바탕으로 그런 정책들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란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실패한 겁니다. 이전 전쟁도 실패한 이유입니다. 모든 제재가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장 반란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정교한 국가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 공격 이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군이 보복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란이나 우리 지역에 관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계속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에 참여했을 때 전 미국 대사가 저에게 생방송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TV의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고 그녀는 전쟁에서는 핵 옵션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며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은 그런 것, 즉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나요? 네, 그것은 때때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대량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은 그들이 가자지구에서 한 일을 보면 아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워싱턴이든 점령된 팔레스타인이든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어떤 위협이 가해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물러서면 그것은 나라의 종말을 뜻하므로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정권이나 미국이 진지하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선 전 세계가 분노할 것이고 핵 보유국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 지역,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모두 핵무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I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구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매우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의 현실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40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직히 서구 언론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언론과 정부가 선전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문제는 그들이 자기 선전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도널드 트럼프를 거짓말장애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트럼프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머릿속이 개의에 있는 것이 곧 그가 생각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로서는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커뮤니티와 공유할 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과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